며느리가 병원 대기실 의자에 핸드폰을 두고 나갔습니다. 벨소리가 울려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라 속이기 쉬워. 땅과 보험금은 다 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6년간 믿었던 며느리 배신과 상속 갈등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남 순천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77세 윤복희 여사는 어김없이 5시 30분에 눈을 떴죠.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구부정해진 허리를 조심스럽게 일으키며 마당으로 나섰는데 오늘따라 왠지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네. 복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마당 한쪽에 놓인 화분들이 어제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밤새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 이은정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9세의 은정은 서울에서 자라난 도시 여자였지만 6년 전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시골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동네에서 모범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복희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은정은 이미 정갈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갓 지은 밥의 윤기가 식욕을 돋웠죠. 하지만 복희의 눈에 띈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반찬들이 상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은정아, 이게 다 뭐야? 평일 아침에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는데. 어머니 건강이 요즘 걱정되어서요. 영양 많이 드셔야죠. 은정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살뜰하게 챙기는 게 고마우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복희는 젓가락을 들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들 상민을 키워낸 세월들 말이죠. 보리농사, 벼농사는 물론이고 마을 어귀에서 국수 장사까지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져도 아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 상민은 공무원이 되어 서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5세가 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죠. 6년 전 은정과 결혼해서 복희에게 인사를 왔을 때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실게요. 첫 만남부터 은정은 그렇게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서울 출신의 세련된 여자가 시골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은정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순천으로 내려와 집안 구석구석을 챙겼고 복희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병원 검진 일정도 미리미리 잡아주고 약 먹는 시간까지 꼼꼼히 관리해줬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은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복희 어메, 정말 복 터졌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했어? 요즘 세상에 저런 효녀가 어디 있다고. 동네 할머니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을 때마다 복희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였거든요. 남편이 폐암으로 투병할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은정은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복희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은정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도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날이에요. 혈압 체크하고 치매 검진도 받으셔야죠.
은정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복희가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은정이 미리 신경과 예약을 잡아뒀다고 했죠. 치매 검진이라는 말에 복희는 순간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니겠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은정이 유독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여?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미리미리 체크해 봐야죠. 은정의 대답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복희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은정이 자꾸만 치매 얘기를 꺼내는 게 신경 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병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복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며느리인데 오늘따라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차에서 기다릴게요. 은정이 먼저 나가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가 성성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분명 내 착각이겠지. 복희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마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순천중앙병원 주차장, 오전 9시 복희는 은정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는데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희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가짜로 들렸어요. 아침부터 계속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 로비를 지나 3층 신경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은정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는 모습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검진 결과가 걱정되어서요. 은정의 대답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신경과 대기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복희와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복희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약국에 다녀올게요. 갑자기 은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약국에? 진료받기 전에? 영양제 떨어져서요. 10분이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정이 평소 절대 놓고 다니지 않는 핸드폰을 의자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핸드폰 중독자라고 할 정도로 항상 손에 들고 있던 은정이 말이죠. 은정아, 핸드폰. 복희가 소리쳤지만 은정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뭔가 일부러 두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은정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이 복희를 쳐다봤습니다. 발신자는 김대리였어요. 벨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복희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정아, 드디어 받네. 치매 시어머니 약은 잘 바꿔놨지? 복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시어머니? 약을 바꿨다고? 혈압약 대신 그 약으로 말이야.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지? 복희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계획이라는 거죠? 순천 밭이랑 보험금은
곧 다 내 거야.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잖아. 순천바, 남편이 남긴 그 땅을 말하는 건가요? 보험금은 또 뭐죠? 그 할망구 완전히 속고 있지? 6년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효녀 며느리 역할 완벽하게 해냈어. 복희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6년 동안 연기였다고? 효녀 며느리가 가짜였다고? 둘째 아들한테도 접근해야겠어.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면 재산 분할할 때 내가 더 유리해질 거야. 상철까지? 형제를 이간질 시키겠다고? 시어머니 치매 진단 나오면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그러면 모든 재산 관리를 내가 할 수 있어. 완벽한 계획이지? 복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성년후견인? 재산 관리?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다고? 어머니 보험금도 3억이나 되니까 치매로 돌아가시면 그것도 다 내 거야. 상민이는 워낙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할 거고. 3억? 복희는 자신에게 그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언제 가입한 거죠? 그런데 은정아, 왜 말이 없어? 혹시 들키기라도 한 거야? 저는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은정이는 어디 있어요? 김대리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저는 은정이 시어머니입니다. 순간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울렸죠. 복희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6년 동안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뜻했던 며느리의 미소, 정성스러운 음식, 세심한 병원 동행,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니요. 그럼 내가 먹고 있는 약도? 복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은정이 가져다 준 새로운 혈압약들이 떠올랐거든요. 모양도 색깔도 예전과 달랐는데 은정이 더 좋은 약이라고 했었죠. 설마 그 약이 치매를 유발하는? 복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것도 그 약 때문일 수 있어요. 어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때 은정이 약봉지를 들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그 미소가 복희에게는 악마의 얼굴로 보였어요. 은정아, 너 전화 왔었어. 복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한테서요? 은정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어요. 너무 빨리 지나간 표정이었지만 복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대리라는 사람. 업무 얘기 같더라고. 복희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아, 네. 회사 동료예요. 은정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복희는 이제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윤복희님, 간호사가 복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 차례가 된 거죠. 복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과연 이 진료도 은정이 조작한 건일까요? 의사에게 뭐라고 미리 말해뒀을까요? 진료실로 향하는 복희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6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해왔다니요. 그것도 재산을 노리고 말이에요. 하지만 복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반격할 차례였거든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복희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 내용 때문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복희를 보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우 과장입니다. 의사가 인사를 건넸지만 복희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방금 전 전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치매 시어머니, 약 바꾸기, 재산 노리기.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리시나요? 네, 며느리가 밖에 있어요. 복희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며느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쓰렸습니다. 이제 그 말조차 의미가 없어 보였거든요. 네, 그럼 검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 계절이 뭔지, 대통령 이름이 뭔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복희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100에서 70 빼면서 말해보세요. 복희는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머리는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의사가 뭔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지 능력이 좋으시네요. 의사가 중얼거리며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던 복희는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은정이 미리 뭔가 말해둔 게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 혹시 우리 며느리가 제 상태에 대해 뭔가 말씀드린 게 있나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며느리분이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셔서 어머니께서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복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은정이 미리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사해 보니 그런 증상은 전혀 없으시네요. 오히려 또래에 비해 인지 능력이 우수하신 편입니다. 의사의 말에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정상인 거죠? 네, 현재로서는 치매 증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며느리분 말씀과 너무 다르니까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검사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와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 복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정상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은정이 의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은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복희에게는 그 모든 표정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별일 없대. 정상이래. 복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은정이 환하게 웃었지만 복희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실망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치매 진단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정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을 텐데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정말 그럴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했던 며느리가 정말 모든 걸 연기했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전화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의사와의 대화도 이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정이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복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최근에 먹고 있던 약들을 꺼내봤어요. 은정이 가져다 준 새로운 혈압약들이었죠. 약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약회사 이름이 예전에 먹던 것과 달랐고 약의 모양과 색깔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은정이는 분명히 같은 성분의 더 좋은 약이라고 했었거든요. 복희는 약통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은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은정아, 이 약 말인데. 네, 어머니. 이전에 먹던 약과 모양이 많이 다른데 정말 같은 성분이야? 은정이 순간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복희를 쳐다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그럼요.
의사가 더 좋은 걸로 바꿔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의사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복희가 추궁하자 은정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아, 그때 어머니가 화장실 가신 사이에 의사가 저한테만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은정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복희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이 약 이름이 뭔데? 잘 모르겠어요. 의학 용어라서. 은정이 얼버무렸어요. 평소 같으면 복희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은정아, 솔직히 말해. 이 약이 정말 혈압약이야? 복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은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복희는 조금씩 압박을 가했어요. 은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무슨 이상한 일이요? 내 전화 받았잖아. 김대리 전화 말씀이세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은정이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복희는 그 속에 숨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대리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복희가 말하자 은정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무슨 얘기요? 치매 시어머니 얘기, 순천반 얘기, 보험금 얘기. 복희가 하나씩 나열하자 은정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게 6년 동안 나를 속였다면서? 효녀 며느리 연기를 했다면서? 복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대체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복희의 질문에 은정은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복희는 깨달았어요. 6년 동안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은정이 집을 나간 후 복희는 혼자 앉아서 6년간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은정이 가져다 준 약들, 자꾸만 치매 얘기를 꺼내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유산에 대해 묻던 날들 말이죠. 그래, 그때부터 이상했어. 복희는 중얼거리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한참을 뒤진 끝에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필체로 복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토지 등기부등본과 함께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희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나 해서다. 순천 외곽에 밭 2필지가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아둬라.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다. 복희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왜 이런 땅을 숨겨뒀을까요? 그리고 은정이는 어떻게 이걸 알아낸 걸까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땅의 현재 시가가 5억 원이 넘는다는 거였거든요. 3년 전과 비교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었어요. 5억? 이런 큰 돈이. 복희는 어지러웠어요. 은정이 노린 게 단순히 집과 농지가 아니라 이 숨겨진 땅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보험 서류였어요. 복희 명의로 된 3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은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은정이 짓이구나. 복희는 보험 서류를 들여다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마도 자신이 몰랐던 사이에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이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은정이는 어디 갔어요? 상민이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복희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6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사기꾼이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상민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복희의 심각한 표정을 본 상민이 걱정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병원 검진 결과가 안 좋으셨어요? 아니야, 검진은 정상이야. 다른 얘기야. 복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은정의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 김대리와의 대화, 의사에게 거짓말한 것, 그리고 바뀐 약까지 모든 걸 말했죠. 상민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은정이가 그럴 리가. 너도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복희가 증거 서류들을 보여주자 상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자신도 모르는 보험 서류를 보고는 완전히 충격받았죠. 이 보험은 저도 처음 봐요.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나도 몰라. 은정이가 몰래 한 것 같아. 상민이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서명 날짜가 2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수익자 란에는 분명히 은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건 사기예요. 어머니 동의 없이 이런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거든요. 상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상민아,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복희가 아버지의 편지와 토지 서류를 보여주자 상민은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땅을 숨겨두셨다고요? 5억 원짜리를? 은정이가 이것까지 노리고 있었어. 김대리와의 전화에서 분명히 순천반 얘기를 했거든. 상민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6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은정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쫓아냈어.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고 했지. 상민이 고개를 떨궜어요. 결혼한 지 6년 그동안 은정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은정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6년 동안 속았잖아. 그때 상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정이었습니다. 받지 마. 복희가 말렸지만 상민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빠, 어머니가 저한테 화내시는데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은정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죠. 은정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 상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정이 당황했어요. 오빠, 저는 정말 보험 서류도 봤어. 어머니 몰래 3억짜리 보험에 가입시킨 것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땅도 노리고 있었던 것도. 전화 너머로 은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설명할게요. 설명? 3년 동안 어머니한테 가짜 약 먹인 것도 설명할 거야? 상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지. 은정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들통났거든요. 상민아, 전화 끊어. 복희가 말하자 상민이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은정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너 잘못이 아니야. 그년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복희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상민도 상처받을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사기죄로 고발할 거야. 복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6년간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상민아, 내 동생한테도 연락해야 해. 은정이가 상철이한테도 접근할 수 있어.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가족들이 힘을 합쳐 은정의 계략에 맞서야 할 때였죠.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은정이 치른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복희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생 습관대로 일어났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은정의 배신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상민아, 일어났어? 복희가 상민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상민도 잠을 설쳤는지 금방 문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못 주무셨죠? 그래. 너도 그렇고. 오늘 상철이한테 연락했어? 네, 어젯밤에 전화했어요. 오늘 오후에 온다고 해요. 상민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동생에게 형수의 배신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상철이 반응은 어땠어?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거들을 설명해 주니까 충격받더라고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누가 6년간 가족으로 믿었던 사람이 그런 계략을 꾸몄다고 쉽게 믿겠어요? 오전 10시쯤 복희는 순천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상민이 함께 따라왔죠. 사기죄로 은정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복희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발하시는 거예요? 상민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직도 은정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복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 정의가 우선이었거든요. 담당 형사와 만나서 사건을 설명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은정의 핸드폰 통화 내용, 바뀐 약물, 무단으로 가입한 보험, 토지 서류 조작 시도까지 모든 걸 상세히 진술했죠. 증거가 상당히 많네요. 특히 보험 가입 서류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럼 은정이를 체포할 수 있나요? 상민이 물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복희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은정이 어떤 선택을 하든 법대로 처리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서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은정이가 연락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지 않을 거야. 할 말도 없고. 복희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더 이상 은정에게 속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후 2시쯤 둘째 아들 상철이 도착했습니다. 42세의 상철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형수 은정을 많이 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형수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상철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상철아, 내 형이 어제 다 설명하지 않았어? 설명은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복희는 상철에게도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은정의 전화 통화 내용, 바뀐 약물, 보험 서류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이건 정말 사기네요. 상철이 서류를 보고 나서야 믿기 시작했어요. 상철아, 혹시 은정이가 너한테도 이상한 말 한 적 없어? 복희가 물었어요. 김대리와의 전화에서 둘째 아들에게 접근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상철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지난달에 형수가 저한테 전화해서 가족 재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미리 정해두자고. 복희와 상민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역시 은정이 상철에게도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 큰 집에 땅이 많으니까 형님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현금으로 조금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민이 분노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형제를 이간질 시키려고 했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형수가 어머니 명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까지. 복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은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상철아, 앞으로 은정이가 연락하면 받지 마. 더 이상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게 하면 안 돼. 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상철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모두들 긴장했어요. 혹시 은정이가 온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상민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였어요. 복희 앞으로 온 등기 우편이었죠. 누구한테서 온 거지? 복희가 봉투를 뜯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정이 보낸 편지였거든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사업이 망해서 빚이 5억이나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아이도 있는데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 복희는 편지를 읽고 화가 났어요. 아직도 변명이야? 사정이 있다고? 상민과 상철도 편지를 읽고 분노했어요. 어머니를 3년간 독살시키려고 했으면서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해? 사업 망한 건 자기 책임인데 왜 우리한테 피해를 줘? 형제들이 한 목소리로 분노했어요. 그때 복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은정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요. 은정의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할 말 없어. 전화 끊을게. 어머니, 제발. 저도 피해자예요. 김대리가 저를 협박했어요. 복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거짓말이야? 김대리 핑계 대지 마. 정말이에요. 제가 증거도 있어요. 은정이 울면서 말했지만 복희는 믿지 않았어요. 은정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더 이상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 경찰이 곧 너를 찾을 거야. 복희가 전화를 끊자 상민과 상철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한테 동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법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은정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이에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3일 후 새벽 5시에 복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은정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은정이?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김대리가 상민 오빠를 납치했어요. 복희는 번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상민이를? 제가 돈을 못 갚으니까 상민 오빠를 잡아간 거예요. 지금 창고에 묶어놓고 있어요. 복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위험하다니요. 어디야? 어디에 있다고? 순천 외곽 폐공장이에요.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너는 지금 어디 있어? 저도 잡혀 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전화한 거예요.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복희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죠. 신고합니다. 제 아들이 납치됐어요. 3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복희는 순천 외곽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상철에게도 연락했죠. 상철아, 큰일 났어.
내 형이 납치됐어. 뭐라고요? 형이? 지금 경찰이랑 구하러 가는 중이야. 폐공장에 도착하니 이미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복희는 불안에 떨며 밖에서 기다렸죠. 어머니, 상철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상철아, 내 형은 괜찮겠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경찰이 잘 구해낼 거예요. 그때 공장 안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펑, 펑. 복희는 기절할 뻔했어요. 상민이, 내 아들. 진압 완료. 인질 구조. 확성기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잠시 후 상민이 경찰에게 부축받아 나왔어요. 얼굴에 상처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상민아, 복희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웠어. 은정도 경찰에게 부축받아 나왔어요. 머리에 피가 나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상민 오빠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복희는 은정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구급차에서 상민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경찰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김 대리가 사채업자인데 이은정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니까 협박한 거였어요. 얼마나 빌렸길래? 7억 원입니다. 원금 5억에 이자가 2억. 복희는 기가 막혔어요. 7억 원이라니요. 그래서 이은정 씨를 협박해서 어머님 재산을 노리게 만든 거죠. 그럼 은정이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죠. 복희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은정이 완전히 나쁜 놈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상민의 치료가 끝난 후 가족들이 모였어요. 은정도 함께 있었죠. 오빠, 정말 미안해요. 은정이 상민에게 사과했어요. 은정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말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7억이나 되는 돈을. 그래도 가족끼리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상민이 안타까워했어요. 복희가 끼어들었어요. 상민아, 지금 중요한 건 은정이가 6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어머니, 설령 협박받았다고 해도 3년 동안 나한테 독을 먹인 건 용서할 수 없어. 복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야 했는데. 다른 방법?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다른 방법이야? 복희가 화를 냈어요. 상철이 중재했어요. 어머니, 일단 김 대리는 잡혔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해결해야죠. 해결? 뭘 해결해? 은정이 처벌 말이에요. 복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은정이 완전히 악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은정아, 너 정말 반성하고 있어? 네, 어머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조건을 말할게. 복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첫째, 당장 이혼해. 내 아들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상민이 놀랐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둘째, 내가 훔친 돈 전부 갚아. 카드로 쓴 것부터 보험금까지. 네, 갚겠습니다. 셋째,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은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상민 오빠와 이혼하는 건 싫어. 그럼 감옥 가든지. 복희의 말에 은정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상민이 괴로워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여자와 계속 살고 싶다면 내하고는 연 끊어. 어머니, 선택해. 어머니냐, 그 사기꾼이냐. 상민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던 상민이 입을 열었어요. 은정이와 이혼하겠습니다. 은정이 충격받았어요. 오빠, 미안해, 은정아. 하지만 어머니가 오라.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은정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오빠, 저 정말 사랑했는데. 나도 널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복희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은정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조용히 사라져. 더 이상 우리 가족한테 피해주지 말고.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상민 오빠, 상철이, 정말 죄송했습니다. 은정이 깊게 인사하고 병원을 나갔어요. 아마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더 이상 속지 않고 가족들과 진실하게 살아가야겠구나. 복희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은정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지난 6년을 되돌아봤어요. 속았다는 분노보다는 이제 홀가분함이 더 컸죠.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상민이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놨어요. 은정이 없어진 후 아들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상민아, 고생한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모셔야죠. 상민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6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와 이혼하는 게 쉬울 리 없었거든요. 후회하지 않아?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옳았어요. 은정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마을 이장이었어요. 복희 어메, 안녕하세요.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며느리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어서요. 복희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왔다고요? 방송국 사람들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독살 시도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복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일이 방송에 나간다고? 복희 어메,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인터뷰하자고 하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 복희가 펄쩍 뛰었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전국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마을 입구에 방송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복희 집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윤복희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정말 독을 먹였나요? 6년 동안 속은 심경이 어떠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복희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할 말 없어요. 복희가 집 안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기자들이 문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때 상민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상민 씨죠? 아내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다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이혼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상민도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희는 인터뷰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세게 질문을 퍼부었죠. 시어머니 치매 약물로 조작하려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복희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만해요. 우리 가족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에요. 며느리의 시어머니 독살 시도, 이건 사회적 이슈거든요.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은정이었습니다. 저기 며느리 나타났다. 기자들이 일제히 은정에게 몰려갔어요. 이은정 씨, 정말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나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요? 은정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이미 신원이 드러난 상태였어요. 저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 소리예요? 또 거짓말하려고? 복희가 화를 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진실을 말하려고 해요. 은정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제가 모든 걸 고백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했어요. 드디어 당사자가 직접 나선 거였거든요.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속였습니다. 6년 동안 효녀인 척 연기했어요. 복희는 어이없었어요. 왜 갑자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했나요? 돈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7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매 약물로 조작하려고도 했어요. 기자들이 열광했어요. 완전한 자백이었거든요. 지금 후회하고 있나요?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은정이 복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복희는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왜 해? 기자들 앞에서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요.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복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상민이 끼어들었어요. 은정아, 왜 이런 짓을 해? 너만 손해잖아. 오빠 어머니가 저 때문에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은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을 벌은 받아야죠.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기자들이 더 자세한 얘기를 묻자 은정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김대리의 협박, 가짜 약물, 보험 사기, 재산 노리기까지 모든 진실을 말했죠. 그럼 김대리라는 사람에게 협박당한 것도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복희는 은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히 미워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6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배신해서 죄송해요. 은정이 깊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상민 오빠 미안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은정이 그렇게 말하고 기자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복희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은정의 마지막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민아, 은정이 저러는 거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아요. 복희는 생각에 잠겼어요. 은정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은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 복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복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복희는 당당해졌어요.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복희 어메, 그 며느리 소식 들었어요? 마을 슈퍼에서 김 사장이 물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낸다더라고요. 다른 죄수들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복희는 의외였어요. 은정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김대리라는 작자는 징역 10년 받았다던데요. 그래요? 잘 됐네요. 복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복수나 원망 같은 감정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희는 경로당 앞을 지나쳤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복희야, 잠깐 와봐. 박 할머니가 손짓했어요. TV에서 보니까 내가 참 대단하더라.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냈잖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6년 동안 속으면서도 인내한 게 어디 쉬운 일이야? 할머니들이 복희를 격려해줬어요.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집에 도착하니 상민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상철이가 결혼한다고 해요.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누구랑?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온다고 해요. 복희는 기뻤어요. 적어도 둘째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상민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요? 당분간은 어머니 모시는데 집중하려고요. 재혼 생각은 없어? 상민이 잠시 망설였어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복희는 아들이 기특했어요. 자신을 먼저 챙기겠다고 하니까요. 상민아, 어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혼자 살지 마.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평안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상민의 얼굴에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 돌아왔거든요. 다음 주 상철이 약혼자와 함께 찾아왔어요. 김미진이라는 29세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철 오빠가 어머니 얘기 많이 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상철이가 뭐라고 하던? 어머니가 정말 강하신 분이라고 배울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복희는 미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은정처럼 과도하게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웠거든요. 미진아, 혹시 우리 집 사정 알고 있지? 네, 상철 오빠가 다 얘기해줬어요. 어머니가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그래도 괜찮아? 이런 집안에 시집와도? 어머니, 저는 상철 오빠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집안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희는 안심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배우면 안 될까요? 그래, 기꺼이 가르쳐 줄게. 그리고 주말마다 놀러 와도 될까요? 어머니와 많이 대화하고 싶어요. 복희는 흐뭇했어요. 미진이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 달 후, 상철과 미진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복희는 미진에게 남편이 남긴 금반지를 선물했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받아요? 받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감사해요, 어머니. 평생 소중히 할게요. 복희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야. 은정이 일은 이제 정말 잊으셨어요? 복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잊었다기보다는 이제 상관없어.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더 강해졌잖아. 맞아요.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복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
우리 아들들 다 잘 되고 있어. 복희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은정이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진실을 말했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6개월 후 복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은정이 보낸 거였죠.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복희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은정이 진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상민아, 은정이 편지 왔어. 상민도 편지를 읽어봤어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네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복희는 편지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겠구나.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상민이 물었어요. 내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 복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됐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모든 일이 정리됐다. 6년간의 속임수, 3년간의 독, 1년간의 싸움이 모두 끝났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 남은 인생은 진짜 행복만 있을 거다. 복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복희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마음속 사연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인생 이야기와 시니어 감성 드라마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드라마, 가족 공감 사연, 감동 오디오북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